우리 잠재의식 수업인데 오늘은 영적인 법칙 7가지에 대해서 쭉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냥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몸만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행복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법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가지 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 베품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책을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혹시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되게 두꺼운데 거기 보면 나폴레옹 힐이 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책을 쓰는데 20년이 걸렸나? 거의 20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좀 두껍긴 한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황금률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마 황금률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받기 전에 받고 싶으면 먼저 베풀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베풀면 배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 베품이라는 법칙.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꼭 책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정말 성경책만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사서 보세요. 아니, 어떤 책인데요? 어떤 책요?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아,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네. 네,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책에 나오는 황금률하고 오늘 베품의 법칙이 일맥상통해서 여러분들 책 소개 하나 해드렸어요. 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건강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된다. 결국 여러분들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되는데 이 베푸는 것도 에너지 흐름을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주는 역동적인 주고받음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뭔가 남들보다 받고 싶으면 먼저 기꺼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먼저 주라는 얘기. 그래서 먼저 줄 때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서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순환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혈액순환도 막히면 병에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에 한의학 시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 기순환이 안 되고 뭔가 막혔을 때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듯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주는 거대한 큰 대우주가 있다면 여러분들 몸은 소우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소우주인데 여기서 얘기하듯이 에너지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교환하고 순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물리 법칙이거든요. 이거 작용과 반작용은. 근데 그게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는 우주의 한 표현인데 우리 몸과 마음과 우주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교환하고 있고 에너지 흐름이 막는 것은 마치 피의 흐름이 막는 거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피가 흐름이 멈추거나 막히게 되면 질병이 생기잖아요. 피가 응고되고 피떡이 생기고 그게 어디 혈관을 막게 돼서 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요로움, 부유함 이런 것들을 삶에서 원한다면 그것을 먼저 삶에서 계속 순환하도록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받고 싶으면 먼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는 작용이 있어야지 반작용으로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무료 특강을 매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를 하나 만들 때도 사실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저는 지금 시간이 좀 단축돼서 한 3일이면 만들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이 더 바쁜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료 특강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줘야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순환하는 그 흐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풍요로움, 이건 풍요롭게 흐른다는 뜻이고, 또 사실 돈도요,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에너지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돈이 또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요, 사실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야, 너는 도대체 돈을 주면 어찌 그렇게 맨날 쓰니? 맨날 쓰고, 이렇게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왜 맨날 쓰니?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돈을 벌려면요, 써야 돼요, 먼저. 그리고 엄마 돈을 벌려면요,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요, 내가 어딘가 나의 공부를 하는데 투자를 한다든지, 또 뭔가에 투자가 돼야지 그게 나가서 10배, 100배가 돼서 다시 돌아오지. 돈을 모으려고만 하면 그런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이 쓰고 그만큼 더 많이 벌자는 주의지, 이걸 모으자, 이렇게 뭐 아끼고 뭐 이렇게 뭐 하나 안 쓰고 아끼고 이런 생각을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자산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부동산의 자산이 그 외에도 땅도 여러 채 있고 집도 여러 채 있고요. 그다음에 전 주식도 있고요. 저는 채권이라고 해서 매달 연초가 되면 그 이자 소득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집이 매번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여기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죠. 사실 저는 코인에도 몇 년 전에 투자를 했어요. 코인도 투자가 돼 있고, 부동산은 투자했고, 땅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투자했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개발, 제 교육에 대한 개발. 제가 예전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자기 개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의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산을 높이는 것들은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자산은 자신이다. 자신한테 투자하라. 그리고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뭘까를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단 건강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뭐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는 내 몸값을 높이는 게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거는 내가 끊임없이 내가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버는 돈을 제 공부에다 다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돈을. 대학원 공부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학문에 대해서 투자하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과감하게 뭐 홍채, 제가 뭐 카이로, 아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밖에도 뭐 많은 공부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고 두 번째는 제가 책을 사는 거. 저희 집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고 있는데도 책이 너무 많은데 책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책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무슨 책을 보겠다 그러면 저는 책 사는 건 아까워하지 마라. 무조건 사서 봐라. 빌려서 보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책을 사서 줄을 긋고 뭐 거기다 라벨링을 하고 뭐 빨간 책을 칠하고 거기다 낙서를 하면서 전 책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니까는 저도 그렇지만 아이도 책을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아이가 그냥 사교육도 물론 시켰지만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이들이 저절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아이가 저절로 공부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것도요,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벌고 내 수중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또 뭔가를 뭐 공부하는 데 쓴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계속 순환이 되게끔 해 주셔야지 이게 결국은 순환이 돼서 10배, 100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풍요로운 것들은 뭔가 순환이 되게끔 계속 해야 된다. 그게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이 얘기도 하잖아요. 돈의 순환을 막는다면 오로지 돈에 집착해서 모으려고만 한다면 돈이 에너지인데 그게 결국은 순환하지 못하고 막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한테 에너지가 더 들어오게 하려면 계속 흐름을 순환하게 하는 흐름을 만들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돈이 됐던, 건강 에너지가 됐던,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거가 됐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가 남한테 베푸는 것인가는